네, 제가 요 앞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 요런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논문 관련된 신박한 각종 도구들, 뭐 AI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논문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뭐 서지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자료 수집하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툴들도 있어요. 이것들이 AI하고 또 결합을 하고 오피스 프로그램하고 또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출시가 됐어요. 어떤 거는 무료도 있고 어떤 거는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니까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이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솔직하게, 솔직히 저는 별로 사용은 안 하는 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유용하다고 설명을 해 주셔놓고 왜 본인은 정작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좀 없긴 한데 그냥 느낌상으로는 딱 이 문장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눈에 보이는데 뭐 굳이 그거를 내가 지금 당장 종이하고 펜만 있어도 쓸 것 같은데 뭐 굳이 그 툴을 또 열어가지고 그 기능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뭐 넣었다 뺐다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다 보이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진 투의 니 잘났다 식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주제를 잡는다라고 한번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챗GPT가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AI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내가 뭘 쓸까 뭐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챗GPT는 이제 대화가 잘 되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동료 연구자와 같이 느껴서 얘한테 계속 뭐 쓰잘데기 없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다 보면 주제에 접근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뭔가 가물가물할 때, 저는 실제로 어떤 이론이나 어떤 모델을 내가 이 연구에 접목시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또는 잘 몰라. 이럴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 챗GPT가 어디서 주워 모아가지고 뭐 여러 이론들, 모델들 막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아, 맞다, 맞다, 맞다. 이 이론이 있었지. 이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면 참 좋겠네. 뭐 요럴 때 그럴 때는 저도 사실상 챗GPT의 역할이 저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가 뭐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러기 때문에 챗GPT는 그 정도 용도만 저는 이제 사용하지만 그렇게 주제를 잡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길목에서 초보자분들은 이게 선뜻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데 챗GPT가 그런 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물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주제를 잡으면 선행연구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보면 국내 연구는 리스에서 많이 키워드 검색을 해서 제가 직접 찾는 편이고 국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 스칼라라든지 요때 구글 스칼라죠. 영어로 번역을 해서 뭐 구글에 가면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말인데 영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이제 번역기 넣고 나온 영어 단어나 문장을 구글 스칼라에다 쓰면 이제 영어 외국 논문들이 이제 검색이 좀 되는 편이죠. 뭐 특별히 어떤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펀메드라든가 이제 뭐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구글 스칼라를 좀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아니면 이제 리스 같은 거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외 선행 연구 조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예,
리스트 쫙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초록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PDF 볼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봐요. 그러니까 논문의 구조를 알고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초록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PDF 파일을 딱 볼 때도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정독을 해서 막 눈에 피를 흘릴 정도로 막 쌍심지를 키고 그렇게 PDF 파일을, 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무슨 AI가 답변을 하고 있네. AI 잠깐 끄고 오겠습니다. 예, 제 스마트폰에서 AI가 답변을 하고 있네. 참나.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죠.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시리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 시리나 갤럭시 쓰는 사람 분들은 이게 뭐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AI가 갑자기 답변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PDF 딱 보고 처음부터 굳이 안 읽어요. 그냥 딱 보고 필요한 부분 탁탁탁 읽으면 아, 이 연구가 어떤 내용인 거구나 라는 게 좀 빨리 딱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복사해가지고 어떤 메모장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연구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 연구 노트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연구 노트를 또 툴을 제공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노션 AI가 연구 노트로 써먹기에는 좀 좋긴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연구 노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선행연구 조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왕에 선행연구 조사했으니까 그런 참고 문항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뭐 제가 좀 사용하는 조테로 같은 이제 이런 선행연구 조사 및 서지 관리, 서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연구 노트 같은 뭐 이런 툴을 좀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 선행연구 조사 자체를 또 제가 리스하고 뭐 구글 스칼라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 또 AI가 또 찾게 하는 그런 기능 리서치 래빗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리서치 래빗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이스페이스 같은 사이스페이스가 도메인이 다음 달부터인가 뭐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10월 달부터 바뀌었다고 하던가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던가 뭐 도메인 주소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요런 AI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선행 연구 조사하고 선행 연구를 이제 분석하고 이렇게 써먹는단 말이죠. 근데 선행 연구 조사를 논문을 좀 잘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키워드 검색을 잘 하니까 뭐 굳이 이런 AI를 쓰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만 혹시 몰라서 또 쓰기도 하죠. 좀 불안하고 내가 검색을 못했을까봐 뭐 이런 식으로 리서치 레빗이나 사이스페이스를 좀 사용하기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사이스페이스가 그 논문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뭐 내가 PDF 파일 봐도 필요한 부분 내가 빨리 찾고 이제 보는 눈이 좀 빠르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자기가 직접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툴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효율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시겠죠. 자, 어쨌거나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AI나 툴을 저 혼자 연구를 하고 페이퍼 작업을 한다면 이용률이 한 5% 될라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런 AI나 툴을 이용하면 다소 논문을 보는 눈이 좀 느려도 다소 연구 역량이나 페이퍼 작업 역량이 좀 떨어져도 얘를 통해서 그래도 한 4, 50% 정도까지는 뭔가 연구의 역량을 확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AI나 이런 툴이 있다고 해서 제가 4, 50%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를
뭐 8, 90 거의 뭐 100%까지 이런 AI나 이런 툴에 의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논문 잘 안 써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연구자 자신이 가지는 연구 역량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AI나 이런 툴을 썼을 때 이 한 4, 50% 정도의 연구 효용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야만 연구의 시간이 한 절반 정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조차도 아무리 좋은 AI가 있고 툴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자 자신이 나중에 실력이 엄청 쌓이면 본인이 판단이 들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AI가 하는 것보다 조금 느려도 솔직히 AI가 이 찾아주는 자료의 신빙성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지. 내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연구자로서의 태도, 직성이 풀려야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점점 AI나 이런 툴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툴이라 하더라도 연구를 보조할 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내가 주도적이 되고 그 주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뭐 기왕이면 조금 더 편리하게 나중에 내가 꺼내보기 쉽게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든가 이제 요런 툴의 역할은 좋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연구를 좀 오래 하시는 오래 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연구를 정말 잘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서지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서지 관리 프로그램. 이제 요 위주로 해서 연구 노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툴. 예.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고 여기에 간간히 조금씩 AI의 기능이 추가되는 요 정도가 연구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딱 맞는 보조적인 장치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금 챗GPT가 생성형 AI로서 만능이다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막 해결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100% 맡길 정도로 연구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 자기 연구자로서의 직성이 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제가 그냥 잘 사용하는 건 이제 뭐 이게 이 프로그램이 꼭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용하는 조퇴로 연구 노트로서는 저는 아직 뭐 특별하게 사용하는 건 없는데 굳이 연구 노트를 사용한다면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저는 뭐 노션이 낫지 않겠나. 노션이 이제 사용하려면 또 이게 조퇴로는 무료인데 노션은 이게 또 유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대표적인 게 엑셀 같은 게 있겠죠. 저는 사실 연구 노트로 본다면 메모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되게 좀 무식한 그런 선택이긴 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메모장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연구 노트로 해서 뭐 노션을 좀 어차피 저는 노션 유료 가입이 돼 있으니까 얘를 사용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에 뭐 그렇게까지 익숙해져 있고 지금 MZ 세대들처럼 막 디지털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뭐 이러지는 못해요, 사실. 대부분 이제 한 50대 이상 되시는 그 연구자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대로 계속 뭔가 신기술이 나오면 계속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하여튼 그 저한테 물어보셨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린 거고, 제 이런 경험을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와 이런 툴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냥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